안녕하세요. 기업 연금 강의 개인 컨설팅 전문가 차경수입니다. 연금저축펀드와 IRP 계좌 몇 개 운용하고 계신가요? 저는 연금저축펀드 계좌 2개, IRP 계좌 2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에겐 한 개만 있어도 되고 저처럼 4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몇 개가 필요할지 판단하시려면 먼저 연금저축과 IRP 차이를 명확히 알아야 하고 인출 전략도 고려해야 합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차이, 그리고 나는 어떤 걸 주 무기로 삼아야 유리할지 6가지 고려사항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나는 공격적으로 투자하기에 연금저축에만 납부한다. 나는 예금 위주로 운용하기 위해 IRP 계좌에만 납부한다. 중도 인출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에 우선 채우고 있다. 소득이 없어서 IRP 개설이 안 되어 어쩔 수 없이 연금저축 펀드만 한다. 그냥 별 생각 없이 세액공제 받기 위해 IRP에만 놓고 있다. 이렇게 선택하지 마시고요. 더 정확히 알고 계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전 금융기관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서 연간 1,800만 원까지 납부가 가능하죠. 퇴직금이나 ISA 계좌에서 넘어온 자금이나 연금저축보험에서 이전한 자금은 1,8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납부 안 했다고 해서 내년에 3,600만 원을 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올해 넘기면 1,800은 끝입니다. ISA 계좌는 올해 안 낸 거 내년에 한꺼번에 낼 수 있는 거 아시죠? 첫 번째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1,800만 원을 납부해도 그 중에서 연금저축은 600만 원만, IRP는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해줍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낸 금액은 나중에라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고,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으로 놔두면 그 원금은 나중에 인출할 때 인출금액 제한도 없고 연금소득세도 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나누어서 내시나요? 한 군데에만 내나요? 나누어서 내시는 분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두 번째, 중도 인출입니다. 20, 30대는 55세가 되려면 수십 년이 지나야 합니다. 계획에는 없지만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중도에 인출할 수 있는 연금저축 펀드를 선택한 사람도 있습니다. 법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한 IRP 계좌는 아예 중도 인출이 안 됩니다. 계좌를 해지하면 찾을 수는 있지만 세금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중도 인출이 필요할지도 모른다면 그런 자금은 연금계좌에 납부하시면 안 됩니다. 중도 인출할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중도 인출이 되는 연금저축 펀드에 납부한다는 분도 계시는데, 세액공제 받은 자금은 중도 인출 하나, 해지 하나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중도 인출이 된다고 그냥 찾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세액공제를 받은 자금은 16.5% 기타 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나중에 혹시 필요할지 몰라서 이런 자금은 연금저축 펀드에 넣지 말고 ISA 계좌에서 굴리십시오. ISA 계좌 만기되면 그 자금을 연금저축 펀드나 IRP 중 선택해서 이체할 수 있습니다. 이체해서 추가 세액공제 혜택 받고 도로 찾을 건지 그냥 연금계좌에 놔둘 건지 일단은 그냥 놔두고 나중에 필요할 때 다시 뺄 건지에 따라서 이체받을 계좌를 선택해야 합니다. ISA 만기되어 연금계좌로 이체한 자금을 인출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연금저축 펀드로 이체해야겠죠. IRP로 이체하면 중도 인출이 안 되니까요. 세 번째, ETF 자동 매수입니다. 사실 저는 이 기능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계좌에 자동 이체시키는 사람이라면 이 기능이 매우 유용합니다. 아직 IRP에서는 ETF 자동 매수가 되지 않고 연금저축 펀드에서만 가능합니다. 나는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에 무지성으로 장기 투자해야겠다. 이런 분들 많습니다. 제 아들도 2명 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연금계좌에서 미국 지수형 ETF에 적립식으로 장기 투자하는 걸 저도 추천드리는데, 그러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 펀드가 편리합니다. ETF 매매 수수료가 없는 IRP에서 매월 ETF를 매수하는 사람도 있지만 수십 년간 매달 무지성으로 내가 직접 매수하는 건 의지가 있어도 쉽지 않습니다. 연금 개시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렇다면 IRP보다는 연금저축 펀드에서 자동 매수를 걸어 놓으십시오. 네 번째, ETF 매매 수수료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ETF 매매 수수료가 발생하고
IRP 계좌에서는 매매 수수료 없습니다. 연금 계좌에서는 장기 투자할 수밖에 없고 내 성격상 한번 매수하면 오래 보유하는 성향이라면 매매 수수료는 거의 무시해도 될 정도지만 IRP 계좌에서는 그마저도 없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예금 매수 가능 여부입니다.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는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은 매수할 수 없습니다. 평생 예금만 했던 사람은 조금이라도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난 16.5% 세액공제 받을 목적이 크니까 납부한 돈은 편한 예금에 운용하겠다. 그렇다면 IRP 계좌가 편하겠죠. 하지만 이자 주는 ETF들도 많이 출시되어서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도 예금이나 다름없는 ETF를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을 하기 위해 IRP에만 납부한다.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보험을 연금저축 펀드로 이전은 했는데 예금은 매수 자체가 안 되고 무서워서 투자는 못 하겠고 그렇다면 연금저축 펀드 계좌에서 이런 금리형 ETF에 투자하시면 됩니다. 맥쿼리 인프라 좋아하는 사람도 많은데 연금저축 펀드에서는 매수할 수 없고 IRP 계좌에서만 매수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선물 ETF는 IRP 계좌에서는 매수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안전자산 의무 비중입니다. IRP 계좌에서는 의무적으로 30% 이상 안전자산에 투자해야 합니다. 안전자산이란 예금 같은 원리금 보장 상품과 주식 비중이 높지 않은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의 사람은 상승장에서는 안전자산 30% 룰이 권리적거립니다. 상승장이라 100% 모두 주식형 상품에 투자하고 싶은데 최소 30%는 안전자산에 운용을 해야 하니까 답답해하는 거죠. 저는 예금과 채권 비중이 커서 안전자산 30% 의무 규정이 불편하지 않지만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분명 권리적거릴 겁니다. 채권형 ETF는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장기채 ETF는 말이 안전자산이지 주식형 ETF보다 더 변동성이 큽니다. 미국채 30년짜리 ETF 같은 경우 미국 물가 고용지표 발표될 때마다 휘청휘청하죠. 하루에 2% 가까이 빠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품도 안전자산으로 분류됩니다. 안전자산이라고 해서 모두 답답하고 권리적거리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어쨌든 S&P 500이나 나스닥 100 ETF 같은 주식형 상품에만 장기 적립식으로 투자하겠다면 자동 매수가 안 되는 IRP 계좌는 불편합니다. 여러분은 연금저축과 IRP 납부 비중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시나요?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연금계좌를 잘 모르거나 알아도 납부할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여유가 없어도 조금이라도 매월 자동이체 시켜서 적립식으로 자동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2번은 IRP 계좌에는 납부하지 않고 연금저축 펀드에만 600만 원 이하로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연금저축과 IRP 계좌의 장단점을 알고 이렇게 납부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냥 별 생각 없이 연금저축에 600만 원만 납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3번은 연금저축에 600, IRP에 300 납부하는 경우인데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일단 연금저축에 세액공제 한도만큼 꽉 채워서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IRP에도 300을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IRP만 900만 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투자 상품보다는 예금 같은 걸 선호할 경우 연금저축 펀드에는 아예 납부하지 않고 IRP 계좌만 세액공제 한도까지 꽉 채우는 경우입니다. 연간 900만 원 납부 여력이 있고 보수적인 투자 성향이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다섯 번째는 각각 900만 원씩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해서 연 1,800만 원을 꽉 채우는데 연금저축에 900, IRP에 900 나눠서 납부하는 사람도 있고 공격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연금저축 1에 900, 연금저축 2에 900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누구든지 여러 개 개설할 수 있는 거 아시죠? 연금저축 1에 900은 세액공제 받은 자금, 연금저축 2에 900은 세액공제 받지 않은 자금 이렇게 구분하겠다는 의도도 있습니다. 하지만 납부할 때는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할 수 없다고 했죠. 세액공제 받은 계좌, 받지 않은 계좌로 구분하는 건 나중에 연금 개시할 때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연금저축에 600 채우고 나머지 1,200만 원은 IRP에 납부하는 사람입니다. 일단 연금저축에는 세액공제 한도까지만 채우고
나머지는 IRP에 납부하는 방법입니다. 600은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1200은 채권, 원리금 보장 상품도 일정 부분 운용하고 싶다면 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반대로 연금저축에 일단 1500을 채우고 IRP에 300을 납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세액공제 최대로 많이 받고 최대한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는 IRP에만 1800만 원 몰빵하는 사람입니다. 평생 공제와 예금 위주로 자금을 운용하다가 연금 계좌가 건보료나 세금에서 유리하다는 걸 알고 연금 계좌를 적극 활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예금 위주로 운용하면서 조금은 투자를 해보려는 사람도 이런 방법을 취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고려해서 어떤 계좌에 납부하고 계신가요? 여러 가지 요소 중 각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있을 겁니다. 나는 투자 성향과 매수 가능 상품 종류가 중요하다. 나는 ETF 매매 수수료가 중요하다. 나는 장기 투자를 위해서 무지성 자동 매수 기능이 있는지가 중요하다. 나는 중도 인출 가능성이나 세액공제 한도가 중요하다. 세금을 고려해서 인출 전략에 미칠 영향이 중요하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오늘 설명드렸고 6번 세금을 고려한 인출 전략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계좌 하나로 충분한 사람도 있고 2개 정도 필요한 사람, 각각 2개가 필요한 사람도 있습니다. 도대체 내 상황에서 나는 연금 계좌가 몇 개가 최적일까? 구독과 알람 설정 해놓고 기다려 주십시오. 곧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